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달 진행된 전남도의회 359회 임시회에서는 자립준비 청년 사후관리 체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현재 이들은 제대로 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최연주 부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에 앞서서 먼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설명부터 들어볼까요? 네네. 저희가 이제 자립준비 청년을 이해하시려면 그 보호아동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호아동이라고 얘기하면 보호자가 양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서 보호자와 함께 지낼 수 없는 아동, 그리고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이런 아동들을 양육시설이나 저희가 이제 그룹홈이라고 말하는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이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만 18세가 되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됐을 때는 그 시설을 퇴소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동안에는 이런 청년들을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리게 되는 거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아동복지법에 만 18세 미만은 전부 아동으로 규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아동이라고 얘기하면 보호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립하는 그 청년들에게 아동이라고 부르는 건 맞지 않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현장의 의견을 조금 그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자립준비 청년으로 이렇게 용어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네,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럼 우리 전남을 포함한 전국의 자립준비 청년의 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2019년 정부의 이제 통계가 두 가지 다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2,587명입니다. 그래서 2,500명 내외 안팎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전남도 2019년에 226명입니다. 그래서 연간 한 200여 명 안팎의 학생 보호 청년들이 밖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 현장에서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제 지금 자립준비 청년들의 문제점은 취업을 하게 될 경우에 만 18세가 아니더라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립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근데 한 번 퇴소를 하면은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거고요. 네. 또 대학을 진학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퇴소를 또 하게 됐을 때, 근데 대학에 진학을 못하고 재수를 하게 됐을 경우에 다시 시설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만 18세 이상이면 모두 퇴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자발적으로 청년들의 필요에 의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법적인 근거 때문에 독립을 실제 할 수 없지만 계속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립준비 청년의 수가 상당히 많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네네. 이제 자립준비 청년들은 보통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또 보호 종료 기간이 되면 자립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 시설에 있는 동안 자립을 위한 준비, 그러니까 관련 교육도 진행합니까? 네네,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남의 보호아동이 1,023명인데, 그러니까 15세 이상부터, 만 15세 이상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16살에서 18살 이때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자립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사회 적응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거나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할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고, 또 하나는 이제 취업 관련된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좀 보니까 사회 적응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전남이 조금은 높습니다. 교육 근데 사회 진출 취업 관련된 거는 전국에 비해서는 조금 전남이 교육이 좀 낮고요. 전체적인 교육 횟수를 보더라도 전국에서 평균이 한 명당 3회 정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명당 1.2회
교육을, 그러니까 거의 한 번 정도밖에 교육이 실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교육을 통해서 이제 정부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 네네. 것 같고요. 사실 이 자립준비 청년들은 또 일반 청년들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자립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립준비 청년들이 자립을 했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또 대면할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나요? 이제 저희가 일반 청년들이 생각하는 자립의 기준 나이가 있습니다. 그게 26.1세예요. 그러니까 26 정도에 자립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일반 청년들은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시설에서 보호했던 이런 청년들 같은 경우는 18세면 동안에는 이제 계속 나가야 됐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황에서 18세 어른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립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단순히 경제적 자립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정서적이고 그 정신적이고 이런 자립을 다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경제적 수치만 보더라도 우리 그 자립준비 청년들이 얼마나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조사입니다. 2020년도에. 그래서 일반 청년 같은 경우는 연 233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적인데요. 자립준비 청년 같은 경우는 127만 원입니다. 이것은 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고요. 네. 실업률도 저희가 일반 청년이 8.9%인데 자립준비 청년들은 16.3% 그리고 비정규직 비율도 일반 청년들보다 1.8배가 높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가 청년들의 취업난, 주거난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자립준비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일반 청년들보다는 훨씬 더 이러한 위험도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물질적인 어려움도 크겠지만요.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 사회로 나가면서 심리 정서적 부분의 어려움도 클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청년들은 취업을 준비하면서 자립을 준비하면서 이걸 서서히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자립준비 청년들은 그런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실제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이 한 50%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2명 중에 1명은 거의 자살을 생각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일반 청년들보다 한 3배 정도가 높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저희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복지 체계가 나의 가난을 계속적으로 증명해야지 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립지원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뭔가 일단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이 없고요. 일반 청년들은 부모든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뭔가 지원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본인이 요보 아동이었네. 그리고 자립 준비하는 청년이네를 끊임없이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우울증이나 대인 기피 현상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되는 거고요. 자립의 연도가 길어질수록, 그러니까 자립을 하고 나서 1년은 더 우울증이나 이런 지수가 더 낮습니다. 근데 네. 5년 이렇게 되면 더 높아지고 또 자살률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살률 자체에 대한 통계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나와 있지 못합니다. 그만큼 저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생각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주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사후 관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후 관리는 보통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금 이제 주로는 자립지원 전담 요원이라고 여기에서 사후 관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국에 지금 306명 정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매년 나오는 자립 준비 청년은 2,50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자립 전담 요원 1명이 100명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거의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셨지만 전남 지역 자립준비 청년들의 사후 관리가 또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후 관리 현황과 함께 왜 이렇게 사후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지 그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이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담 인력 자체가 대단히 많이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시설에
나가고 나서 이제 퇴소하고 나서 5년간은 시설에서 관리를 해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시설 또한 또 그 안에 있는 아동들도 케어해야 되고 근데 법적으로 임상심리사라든가 충분히 또 인력이 안에 없거든요. 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후 관리까지 하기에는 너무 과부하 걸리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시설을 나가는 청년들 같은 경우 거의 50% 정도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뭐 정부에서 올해 120명을 더 충원을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전남도 8명 정도가 더 충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실은 말이 안 되는 게 22개 시군인데 이 8명이 어떻게 그 많은 아이들을 자립을 준비시키고 또한 이후에 사후 관리까지 할 수 있을지는 고민이 되고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훨씬 예산이 조금 어려운 것이 여성이나 아동 관련된 거는 지원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자체에서도 지원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동 전담 인력이라든가 임상심리라든가 이런 저기가 그 예산 매칭 비율을 보면 지자체에서 또 90% 정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그 전담 인력이라든가 이런 걸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목포 같은 경우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더라도 저는 뭐 정부가 우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나서야 될 것 같고요. 전남도를 포함해서 시군 지자체에서도 이 문제는 조금 예민하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청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들이 더욱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와 전남도에서는 이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자립 수당 지원을 월 3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이거를 3년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5년으로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이전에 그 자립 지원 청년들에게 이제 만 18세가 지나면 퇴소할 때 500만 원 자립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네. 근데 상식적으로 뭐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500만 원 가지고 가서 어떻게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 저도 이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저기 상임위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좀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예산에 1,000만 원으로 이거는 좀 하자라고 해서 작년에 예산이 통과가 돼서 이제 올해부터 자립지원금이 1,000만 원으로 높아져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자립지원 전담 인력이 이전에는 이제 지방에서 이거를 다 해결했는데 국비로 해서 좀 더 지원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삼성하고 전남도하고 협약을 통해서 자립지원 통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집니다. 이미 이제 광주는 작년에 이게 만들어졌는데요. 목포와 순천 2군데에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자립생활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충분히 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례 관리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이런 지원관이 2군데 만들어집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와 전남도에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요. 현실적으로 이 자립준비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 또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돼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일단은 자립지원 청년들의 또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성에 맞게 좀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살고 있는 곳에도 목포에 자립지원관이 한 곳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청년들이 살고 있는데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을 경우에 57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걸 받으면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요즘에는 또 근로기준법 이런 게 좀 강화돼 있기 때문에 다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소득이 딱 잡히게 되면 이 57만 원이 또 제대로 57만 원을 못 받게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한 달 생활해 보면 기본으로 들어가는 생활비가 있고 또 이 아이들이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식적인 뭐 어떤 좀 정규적인 직장을 찾기보다는 그 소득이 뜨지 않는 그런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제도적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24세까지라고 말은 하지만 그 동생들하고 시설 같은 경우 다 같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20살 먹고 21살 먹고 22살 먹고 계속 그 시설에 머물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업이나 뭐 대학을 가야겠다 이런 사유로 퇴소를 결정을 하고 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취업하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일정 시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충분히 좀 생계나 그다음에 건강 관련해서는 정부의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한 50% 정도의 자립지원 청년들이 본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건강보험료나 이런 것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체납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그래서 건강조차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현장의 의견을 좀 충분히 듣고 실은 이런 빈 공간을 좀 잘 채워줄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이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립지원 전담 담당관이 생기더라도 결국에 이 자립 준비 청년들이 나이가 먹어서 찾아갈 수 있는 곳은 시설이거든요. 본인이 그 생활했던 네. 왜냐하면 그 애착 관계라든가 신뢰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 번 가서 사례 관리 해준다 그래서 이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와서 또 쉴 수 있는 이러한 공간도 필요한데 지금 이제 그런 공간도 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설이나 뭐 그룹홈이나 이런 곳에 조금 더 좀 정부에서 투자를 좀 해서 어디선가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세상에 지쳤을 때 돌아갈 수 있는 곳, 쉼터 이런 것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크게는 이제 저희가 모범적인 사례로는 영국을 이야기합니다. 영국은 한 사람의 상담사가 한 명의 그 자립 청년에게 계속적으로 서포트 해주면서 이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1대1로 멘토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도 뭐 2,500명이면 매년 이게 많다라고 볼 수도 있고 적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충분히 저는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이 그 사회에 나온 자립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뭐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끔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이러한 정책을 좀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로 이제 나가게 될 텐데 지금보다 더 수월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그 자립준비 청년들의 그 인터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자립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통상 고민할 때는 경제적인 문제 지원 이거라고 예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의외로 본인들이 기댈 수 있는 이런 존재가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자립지원 청년들에게 저는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한 결과라는 것의 반증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2019년 자료를 보니까 이제 이건 전라남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서 지원 같은 경우 금방 얘기한 것처럼 내가 기댈 수 있는 어른 이건 이제 정서적 지원인데요. 정서 지원에 대한 상담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취업이나 진학, 주거, 의료, 생활 이것처럼 이제 이 사후 관리에 관련해서도 인천이나 울산 다음으로 전남이 실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그 상담이나 사후 관리가 좀 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결국 이제 대안은 영국처럼 만 25세가 될 때까지 개인 상담사가 1대1로 밀착 관계를 형성하면서 실질적으로 사회에 잘 적응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필요한 제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 지역 자립준비 청년이 자립할 때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더 촘촘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 사업을 마련해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